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총체적 민생 위기를 부산에서 다 보고 왔다는 느낌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문제,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상권이 완전히 죽은 전통시장, 대기업의 횡포에 길을 펴지 못하는 구조적이요. 저는 어제 부산에서 이 내국내 현장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약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정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괴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 맺힌 전주에 정부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파지를 팔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아껴서 모은 돈을 몽창 빼앗긴 할머니의 원망과 분노, 그 절실한 호소에 이제 나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응답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정부는 충분한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 합니다. 엄정한 수사, 진상 규명을 앞세워서 피해 대책에 더 이상 늑장을 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 실패, 감독 실패 결과인 만큼 정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정책이 부동산정책에 밀려서 생긴 정책 실패인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실기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빨리 해결할 것을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사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잘못된 인사가 서민들의 피눈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다시 고은인사, 측근인사를 고집하다가는 영영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대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힘의 정치는 대통령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법무장관 임명 제고할 것을 진정으로 권고합니다. 어제 한진중공업에 가서 국민의 뜻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기업 윤리 차원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진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고용불안,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은 한진중공업을 통해서 재벌이라고 하는 집단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은 윤리 없는 상업, 도덕 없는 경제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담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 진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이미 더 이상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등 4대 노동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남호 회장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해고자를 복직시켜달라고, 김진숙을 살려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조남호 회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훌륭한 기업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기업인을 말합니다. 이제 기업가는 노동자와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 역시 민생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민생의 편에 서 있는 한 결코 민생의 문제는 양보가 없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표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4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12일 날 민주평화통일 샌프란시스코 한인연합 창립대회에 지금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서 2주 전역을 동분서를 하고 있는 김성근 의원,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성근 의원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화통일 한인연합 창립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간길에 LA 지역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캘리포니아 지역 우리 동포들을 두루 만나서 동포들의 삶의 어려움도 듣고 또 모국의 현황과 정세에 관해서 의견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주요 한국 방송들과의 언론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대체로 보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불경기로 인해서 동포들의 경제적인 삶이 참으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민 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 우리 국내의 국민들의 그와 비슷한 그런 공경성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조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재외 동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잘 발전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제외 국민에게 이제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지금 투표권을 부여하는 범위는 유학생, 또 지상사 직원,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만, 문제는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영사관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2차례나 방문해야 된다. 등록 신고하고 또 투표하고. 이거에 대한 불편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처음 실시되는 재외정치 방송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고 특히 부정선거 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해외 동포들의 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몇 가지 보완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총선과 대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신고는 우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총선 때 우편 신고하면 대선 때는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을 정치권에서 빨리 답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 달은 국회 휴회기가 아니고 민생회기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은 현재 시급한 반값 등록금 문제를 2학기부터 빨리 실현하고, 물가 폭탄 바로잡고, 전월세 문제, 일자리 대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마련하는 가장 쉽게 필요한 시간이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7월 달에 준비를 잘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한나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반값 등록금 문제는 여야 간의 영수회담, 또 여야 간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학기부터 각 대학에서 준비하고 실행하려면 시간이 급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또 각자 맘먹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 달 동안의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결산, 이걸 처리하도록 합의를 했고,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된 법안, 이것은 7월 중에 교육과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논의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보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들이 2학기부터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이것을 갖기 위해서 8월 국회를 동의했던 것인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한다면 우리 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노영민 수석이 이야기하셨듯이 한나라당이 여야 수석부대표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형식만 남겨놓고 내용은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최근에 제주도의 영리법인을 시범하는 제주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또 심지어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북한의 민생과 관련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은 북한 인권법까지, 이것까지 8월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거 강행을 종용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8월 국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값 등록금과 같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기로 한 것이지,
또다시 북한 임금법과 같은 MB 악법을 날치게 하려고 여는 국회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뜻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무장관을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겠다. 이건 선거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선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심지어는 6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권재진 수석이 누굽니까?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를 6월에 없던 일로 만드는데 막후에서 연출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또 영부인과 누님 동생 하는 사이라는데 이런 측근 임명을 꼭 이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고집하는 것은 정권 말에 권력형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재진 수석이 중수부 폐지를 막후에서 연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일을 맡겨도 된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권재진 수석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2007년 당시 BBK 수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켰다고 하는 의혹을 받았고 그 후 보훈 인사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청와대 대법원 사건 은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으로부터 저축은행 금융 로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말 고언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다면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보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 11시에 긴급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한진에 약간 것은 잘한 일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진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다른 정당과의 경쟁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권리, 또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또 민주당의 진로, 또 정권 잡아서 뭐 할 거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진 문제는 김진숙 씨 문제로 좁혀져 있습니다. 김진숙 씨가 저 철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게 되면 정리해고 문제는 풀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김진숙 씨를 살아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당의 지난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김진숙 씨와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 억압에 대해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었고 또 당의 법률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향숙 전 의원이 열심히 도와주어서 사실 지금 김진숙 씨의 생명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남호 청문회를 이끌어냈습니다만 조남호 회장이 이에 불참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해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8월 국회가 날치 국회가 되는 것을 원천 봉쇄, 8월 국회 보이콧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조남호 회장 청문회 8월 개최를 8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주 안건으로 다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 차원에서는 2차 희망버스에 부산시당이 결합했고 또 당 청년위원회가 결합했고 또 당내 민주희망 2012 그룹이 같이 했습니다만
오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는 민주당이 제1야당 차원에서 전 당력을 걸고 여기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또 지금 김진숙 씨 부분에 대해서 날이면 날마다 공권력도 아닌 용역들의 침탈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만일 용역이 완력으로 물리력으로 김진숙 씨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조남호 회장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현행 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봐도 이 용역들에게 완력과 위력을 사용하게 한다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용역이 김진숙 씨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우리 당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를 85호 크레인 앞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85호 최고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김진숙 씨를 지키겠다는 이런 의지를 그리고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이를 철회시킨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숙 씨는 단순히 한진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고 현 시대의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김진숙 씨를 지키는 데 무력하다면 과연 제1야당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의 관심의 초점을 김진숙 씨의 생명 문제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불대포를 맞았던 야하 3당 의원들 10여 명이 노동부 장관, 노동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해명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만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방문해서 정치인을 외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당의 참여를 외부 제3자 개입의 연장에서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빠져라, 외부 세력 빠져라 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항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 노동부의 그 행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해고노동부 그리고 전경련 용역부 그리고 재벌부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아래에서 노동 탄압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민주정부 10년에 이를 탈바꿈해서 노동부 직원이 5,000명이나 되는 대부서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근로감독 관수를 획기적으로 증원시키고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그런 노동부로 바꿔낸 바 있습니다만 다시 이 정권 들어와서 노동 탄압 내지는 해고 노동부로 이 탈바꿈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김진숙 씨를 지켜내는데 최전선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갓나우토 내각이, 갓나우토 정부가 칼기 탑승을 하지 마라, 일본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한일 관계에서 안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제재입니다. 정부 간의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로 해서 정부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갓나우토 총리의 이 같은 외교적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비굴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대한항공이 새 비행기 취향을 기념해서 기자단을 태우고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탑승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 독도 특위 국회의원들이 쿠릴 열도를 방문해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민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만 일본이 이 같은 민간기업 제재 등 과도하고 그리고 무리한 조치를 계속할 경우에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쿠릴 열도 방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것은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최근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 참 한심스럽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은 이제 하산길입니다. 이때 당청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과 청와대가 자기 사람 심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민심을 얻어야지 자기 사람 심는다고 레임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심을 얻는 인사로 정권의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잇따라서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또 병영에서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영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총기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점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나 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병영문화혁신 100일작전, 부타 가혹행위 병사 3진 9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껏 군대에서 사고가 터지면 군 당국이 해온 말은 전면 개선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닮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자세라면 국민의 뜨거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군 병영 문화 개선에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노력은 기본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이해로 군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만군과 독일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만군의 병영 문화도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매우 선진화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대만의 국방부 장관도 군 사령관도 아닌 가혹행위로 사망한 한 병사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미친 여자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지만은 대만군을 통째로 바꾼 건 바로 이 민간인 한 명이었다. 최근에 한국에도 와서 연설을 하고 충고를 한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병영문화 개선은 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함께해야 병영문화가 개선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군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비밀주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식 감독관 제도, 일명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해서 민간이 병영문화 개선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이번에야말로 병영문화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더 이상 국민의 걱정, 특히 군의 자식들을 보낸 우리 어머니들의 걱정이 없도록 병영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제 제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치사한 투표고 원천적 불법 투표이고 또 법령 위반 투표이고 기만적인 투표이고 낭비적인 투표이고 또 정쟁의 투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벙어리 시장인가 봅니다. 게다가 11일 있었던 한나라당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추진이 자칫 대선용으로 사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귀막고 오로지 묻지마 투표하라는 그런 극단적 오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말 바꾸기식 행태 이런 것들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급식 반대를 이야기했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로 바꿔놓더니 서울시 교육청의 법무팀에 있는 신민정 변호사의 확인에 의하면 자신이 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화 소송에서는 학교급식 사무는 집행기관의 장이 시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마치 자신의 권한인 양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스스로가 말 바꾸기 시장, 카멜레온 시장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억지 부리지 말고 주민투표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에게 인격 모독하는 폭언을 했습니다. 사석에서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믿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정확히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후에 해당 언론사에 사과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선일보가 2010년 올해 다물어야 할 1위로 선정한 바 있는 전일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무책임합니다. 장본인인 한선교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박기태 국회의장은 노골적으로 범죄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이 관여된 의혹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여권이 도청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거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은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도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공작 계획을 세웠다 하는 이런 제보도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도청 사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악랄한 범죄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여한 이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기자에 대한 폭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가 나서야 합니다. 한선교 의원 등으로 하여금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 4년여 동안 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이 판결을 이끌어내게 한 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무슨 근로자 파괴공단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신속한 보상을 생명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서 4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방치되도록 국가의 공공기관이 이 짓을 했습니다. 이 항소하면서도 이제 이쯤 했으면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측과 그리고 서울보건 측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자신들은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울보검이 항소하라고 지휘를 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알아본 바로는 이 일은 사실은 검찰과는 관계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책임하에 있는 지휘권인데 그것이 검찰에 위임돼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에 알아본 바로는 법무부 위임을 받은 서울고검이 항소를 명령한 게 아니고 공단이 항소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승인해 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한쪽이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이번 항소에 대해서 양쪽 기관이 서로 떳떳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떳떳지 못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저쪽 기관이 했다고 서로 떠넘깁니까? 가족들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근로복지공단 건물 안에서 며칠간 농성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엊그제 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가족들을 완력으로 끌어내서 그 빗속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할 짓입니까? 지금이라도 항소 포기해야 할 겁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휘권을 가진 최종 국가소송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 국무위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이면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직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 과정에서 백혈병 걸리고 죽고 또 희귀한 여러 질환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법원조차도 산재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삼성이 이 노동자 유족들 끌어안고 항소 포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삼성과 법무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올바른 조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권재천 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언급을 하면요. 이번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정수석을 지낸 최측근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 자리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괜찮다. 청와대나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는 이제 해볼 테면 해봐라. 이 시대의 배짱 인사이고 땡깡 정치의 다름이 아닙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권 말기에 충성심 있는 인사가 아니고서는 국정운영도 검찰 조직의 통제도 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보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퇴임 이후를 걱정해서 최측근 인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레임덕만 앞당기는 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한성교 의원은 지금 면책특권을 내세워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도청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를 근거로 만든 문건을 공표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이 면책특권을 내세워서 꽁무니를 빼는 것도 모자라서 KBS와 진실게임이나 잘하라 이렇게 이간질을 부추기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근거가 된 불법 도청의 결과물인 이 녹취록의 그 입수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 수사에 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과 이런 태도를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자질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떳떳하다면 굳이 면책특권 얘기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홍 대표가 여 기자에게 폭언의 발언을 했습니다. 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 기자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런 걸 왜 물어? 너 진짜 맞을 수 있다. 버릇없이 말이야. 이렇게 반말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권 여당의 대표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 뒷골목 양아치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막가파식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하는 내용도 민주당이 그 의혹을 제기한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삼화저축은행 자금이 흘러간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사실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국민을 무시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홍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언과 반말이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지난 안상수 대표의 자연산 발언에 이은 이 홍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과 폭언은 한나라당의 그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DNA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가 틀리면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국민 앞에 막가파식 발언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국민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